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자, 이번 주에도 금리 인하냐, 금리 동결이냐, 아니면 인상이냐 계속해서 이것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변동성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또 자세하게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KB증권의 임재균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임재균입니다. 네, 연말에 한 번 한다, 그러다 두 번 한다. 그리고 최근에 오늘 간밤에 또 미국 증시에 나온 얘기는 또 약간은 좀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줬던 연준 의원들의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자, 우선 오늘 이 9월의 인하 기대를 높이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선 4월 미국의 이 CPI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연준 위원들이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그 언급을 하는 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기본에는 결국에는 물가와 고용 지표를 좀 확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한 이유가 물가가 높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인 건데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4% 증가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핵심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도 3.6%로 2021년 4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이제 5월 FOMC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걱정이 많았지만은 5월 FOMC 그리고 고용 그리고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까지 좀 생각보다 둔화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면서 연준과 그리고 시장 입장에서는 다시 연준이 하반기 정확히 이제 9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조금 모습 그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 쪽으로 조금은 방향을 틀고 있는 경제 지표 데이터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이 9월 인하 가능성을 조금 더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4월 물가 같은 경우는 9월에 인하를 할 수 있는 좀 근거들이 몇 가지 확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의 절대적인 수치는 이제 3% 중반으로 연준의 타겟이 2%보다 높지만은 저희는 이제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거는 같아요. 에너지라던가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수요보다는 공급의 충격을 더 많이 받습니다. 공급 같은 경우는 사실 연준이 통화 정책에 따라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없고 결국에는 이 수요를 부여주는 품목들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핵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상당히 둔화가 됐어요. 팬데믹 이전에 평균 2013년부터 2020년 1월까지의 평균이 마이너스 0.3% 였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지금 핵심 상품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둔화가 되면서 조금 걱정은 상당 부분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거 부분이랑 주거제휴 서비스는 좀 높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주거 부분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에 들어가는 게 임대료를 가격을 계산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임대료는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료라던가 신규 임대료 모두 둔화가 되고 있는데 속도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신규 임대료 같은 경우가 더 빠른 속도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새로 계약을 하는 임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임대료가 빠르게 낮아지면서 물가를 낮추는 요인을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물가에 포함되는 거는 이제 전체 임대료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물가 데이터에서는 좀 둔화가 굉장히 더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연준 입장에서는 전체 임대료도 중요하겠지만은 신규 임대료가 내려오는 걸 보면서 9월에 충분히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주거제휴 서비스 같은 경우도 조금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주거제휴 서비스에서 물가를 크게 높이는 요인이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왜 올라갔냐라고 좀 살펴보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엔데믹을 거치면서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차를 끌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사고가 또 더 많이 나고. 근데 이제 막상 차량을 고치러 갔더니, 이런 수리비가 기존보다 더 많이 드는 거죠. 인건비도 올라갔고, 자동차 부품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는, 손해보험사들의 이런 이익이, 조금 이제 기존보다는 더 악화가 되는 상황에서, 손해보험사들은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이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금 보시면은, 손해보험사들의 평균 EPS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더 이상 공격적인 손해보험료,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저희는 연준의 금리 인하는 충분히 9월이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충분히 9월에도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반짝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핵심 상품의 이런 둔화세,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의 신규 임대료 쪽에 대한 둔화감, 그리고 이 보험이 외부 활동이 좀 재개됐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시그널로서 근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은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럴 때에는 좀 더 채권 전략의 변동성,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과 같은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4월 중순까지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4월 중순 이제 말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여전히 좀 매수해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게 금리죠. 금리와 채권 가격과 반대 방향이긴 하지만은 금리가 오르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가격이 오르는 구조인데 금리가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현실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FMC에서 인하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까지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고용과 물가 데이터가 총 4차례씩 있습니다. 5월에 확인한 데이터는 둔화가 됐다 보니까는 앞으로 확인할 수 있는 4차례 중에서 2차례 정도의 데이터가 둔화가 되는 점을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9월에 충분히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지표,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확실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성장 자체가 예전보다 성장 자체가 이제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작년 하반기에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던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성장세 자체는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고용이라든가 그리고 물가에서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둔화가 확인이 되면은 9월 FOMC에서 연준은 충분히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점점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저희는 채권을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장기물 채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똑같은 변동폭을 보이더라도 장기물이 단기물 채권보다 훨씬 더 이런 가격적인 측면이 가격의 변동폭이 더 큽니다. 근데 연준의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시장 금리는 하락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격 상승 폭이 더 큰 단기물보다는 장기물 채권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조금 투자자들마다 개인적인 투자 성향이라던가 그리고 자금 플로우의 성향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조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이제 단기간에 좀 확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장기물도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좀 단기물,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들의 이런 애플이라던가 여러 우량한 기업들도 회사채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접근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도 그리고 높은 금리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향후 이 추가 둔화세가 4번에서 2번 정도만 되더라도 인하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를 좀 잘 참고해 보고요. 장기물 채권에 대한 매력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권플로우 KB증권의 임재균 연구원이었습니다.